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 자사고 8곳이 일반고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조금 전 서울시 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중앙고와 경희고, 배재고 등 8곳이 평가 기준 점수를 채우지 못하고 청문 절차 등의 취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를 반대하는 집단 대응과 각종 소송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당분간 교육계 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7월 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은 13개 학교 중 8곳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지정이 취소된 학교는 교육부의 동의 후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 학생을 선발해야 하지만 법적 소송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불참으로 중구의회 정례회가 빈손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추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가 개회됩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은 강남구가 대규모 개발 사업과 재건축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합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에게 들어봅니다. 네, 방금 전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13곳의 자사고 중 절반도 안 되는 5곳만 자사고로 재지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이 취소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자사고를 유지하게 된 5곳, 어떤 곳입니까? 네, 서울시 교육청이 조금 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3개 자사고 중 5곳만 재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예. 동성고와 이화여고, 중동고와 하나고, 그리고 한가람고 모두 5곳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서열화 등을 우려해 학교별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평가에서 탈락한 8개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예. 다만 재학생들은 기존 자사고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예. 자, 지금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발표를 보시고 계십니다. 잠시 현장 발표 내용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석고등학교 이상 8교가 되겠습니다.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5년 주기로 자사고가 지정 목적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으로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에 평가 대상 자사고 13교는 지난 4월 5일 운영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청은 외부 현장 교육 전문가 2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아직 서울시 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은 8곳이 재지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배재고와 숙문고, 한대부고, 이대부고, 중앙고, 경희고, 세화고, 신일고가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혜진 기자. 네. 오늘 서울을 끝으로 전국 24개 자사고 평가가 마무리됐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초중등 교육부 시행령 91조 3항에 따라 자사고는 5년마다 운영 성과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교육부는 운영 성과 평가에서 70점 미만을 받을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라고 권고를 내렸는데요. 네. 인천을 제외한 23개 자사고 중 절반 정도인 12곳만 재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최소 2곳 이상 재지정이 취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예. 최종 결과 대거 탈락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자사고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교육부의 방침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사고 대거 탈락으로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되고 있죠. 네, 일단 먼저 발표가 났던 지방의 경우 재평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전북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은 80점을 재지정 기준 점수로 제시하면서 79점을 받은 상산고가 자사고에 탈락했고, 평가 기준이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지역 자사고들 역시 발표 전부터 평가 지표를 불리하게 구성했다며 반발해온 상황인데요.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학교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이 자사고 재지정 결과를 발표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모습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자, 이혜진 기자, 이 자사고 재평가에 나선 서울시 교육청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조희영 교육감은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 교육과 서열화된 고교 체계의 정상화를 이끄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또한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당초 예상되던 수치보다 많은 수학교가 취소되면서 후폭풍도 거셀 것 같습니다. 자사고 취소 등 관련 내용들은 추가 취재 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연결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구청과의 갈등으로 구청장과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파행을 거듭한 중구의회 정례회가 결국 빈손으로 패회했습니다. 중구의회는 구청장이 사실상 불참 이유로 밝힌 추경 예산안 심사 요구를 받아들여 조만간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중구의회 정례회가 폐회했습니다. 개회 당일 서양호 구청장이 추가 경정 예산안 상정 요구와 의회의 구태 정치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구청과 의회의 공방. 정례회 기간 내내 구정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결산특별위원회와 구정질문이 일정대로 열렸지만 구청장과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결산검사,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제의 요구 안건 등은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구청에는 정례회 불출석과 서류 미제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출석하는 의회는 아마 대한민국으로 처음인 이번 우리 중구회가 처음입니다. 의장을 맡아서 이런 사태가 온 데 대해서 책임감도 무겁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구청장의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대규모 인사 이동, 이후 연이은 임시회와 정례회 파행까지. 중구의회는 민생 예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구청장이 요구한 추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정례회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업무 보고는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의회를 집행부를 빌려서 일할 수 있도록 추경도 하고 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시도를 또 해보겠습니다. 중구의회에 임시회 개최 일정을 통보받은 서양호 구청장은 참석 여부에 대해선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요구해온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광진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기온과 바람에 따라 자동으로 펴고 접히는 그늘막입니다. 신기한 모습과 기존의 그늘막보다 똑똑해진 성능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교통섬이 널따랗게 펼쳐진 색다른 시설이 눈에 띕니다. 이름하여 스마트 그늘막. 기존 접이식 그늘막은 사람이 직접 펴고 접어야 했던 것에 반해 스마트 그늘막은 자동으로 펴지고 접힙니다. 특히 바람이 초속 7m 이상이거나 기온이 영상 15도 이하일 경우엔 자동으로 닫히게 돼 있어 태풍 등 갑작스런 기상 상황에서 인력 투입 없이도 발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그 접이식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상 변화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사람이 가서 접어줬다 폈다 해줘야 되는데 기온이 15도 이하라든가 바람 세기가 초속 7m 이상이 됐을 경우에 자동으로 개폐되는 그런 차태 대형 그늘막이 되겠습니다. 그늘막 본연의 임무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접이식 그늘막에 비해 2배가량 커 더 많은 시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낮 동안 태양열을 축적해 밤에는 그늘막에 설치된 조명을 비춰 보안 등 역할도 수행합니다. 자동으로 개폐도 되고 비도 안 새고 또 넓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 좋다고 그래요. 저거. 스마트 그늘막 한 대당 설치 비용은 접이식 그늘막 설치 비용의 4배에 달하는 900만 원 정도. 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자치구별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현안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도시를 내세운 강남구로 가봅니다.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정순균 강남구청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품격 강남을 선포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느끼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23년 만에 민주당 출신 또 진보 성향 출신의 구청장이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1년 실제로 그 행정을 해보니까 구청장 자리에는 정치 정파나 이념이 끼어들 소지가 아주 적은 그야말로 집안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행정가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57만 우리 강남 구민들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계층도 소외받지 않도록 집안의 어머니 같은 그런 손길로 그분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되새겨 봅니다. 네. 강남구의 어머니 같은 행정가로서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남구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나 위례 과천선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강남 지도를 바꿀 만큼 큰 사업들인데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 계획이신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한 4, 5년 안에 강남은 말하자면은 전에 없던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현대 자동차 빌딩, 우리나라 한국의 랜드마크가 될 105층 건물이 올 안에 착공이 되고요. 예. 또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국토부에 광역 복합 환승센터로 고시가 돼서 금년 말경에 또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수소 역세권 개발이 곧 이루어지고 예. 또 구룡마을도 내년 초면은 착공에 들어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다시 시작되면은 우리 강남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될 것입니다.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영동대로 복합개발 삼성역 안에는 거기까지 당초에는 그 고속철이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고속철 의정부 연장선을 지금 경제성을 따져본 결과 예. 그게 낮게 나오는 바람에 고속철을 지금 영동대로까지 넣느냐 문제가 지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 강남구에서는 주민들의 편의, 미래를 위해서 고속철이 강남 영동대로 지하까지는 꼭 들어오도록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대규모 사업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구청장의 첫 번째 공약이기도 했죠. 강남 재건축 문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지금 강남에서는 51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단지의 음마아파트라든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강남 재건축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토부라든지 서울시에서는 집값 안정이라는 측면,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그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은 주거 환경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또 개인 재산 이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는 제가 취임 이후에 서울시와 강남구가 소통 채널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재건축 문제를 원활히 주민들이 원하는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와 주민 간의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사업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기 같은 상대적으로 정서적이고 소통을 강조한 부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은 어떻게 보면 도심 생활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옛말에 우리가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웃 간의 소통도 없고 그래서 주차 문제라든지 층간 소음 문제 이런 그 사회 문제가 또 돌출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안녕하십니까 내가 먼저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이웃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정을 나눔으로 해서 이런 사회적 문제도 줄이는 이런 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강남구청이 나서서 하기보다는 민간 주도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호응해서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앞으로 3년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실 계획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거 때도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정파나 이념을 초월해서 57만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예. 저의 모든 구정의 판단의 근거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거냐, 도움이 되는 거냐의 여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약속드린 필환경도시, 미래형 매력도시, 포용복지도시, 공감행정도시의 4대 전략을 착실히 펼쳐서 우리 강남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품격 있는 강남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규모 개발 사업 속에서도 이웃 간의 정도 있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 강남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순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민선 7기 지난 1년과 앞으로의 계획 들어봤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20분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송파 나들목 앞에서 승용차와 5톤 트럭, 1.5톤 사다리차가 부딪히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다리차 운전자 이모 씨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 일부가 그을리고 태양광 발전, 패널 일부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61만 원의 치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일명 시니어 카페. 마포구에 이 시니어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치구가 유휴 공간을 카페로 만들었고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어르신들을 선발해 교육하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커피를 내리는 손길이 능숙합니다. 분쇄된 온도에 양을 맞추고 포타 필터를 커피 머신에 끼운 뒤 온수를 흘려 커피를 추출합니다.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들은 모두가 60이 넘은 시니어들, 은퇴 후 바리스타로 인생 2막을 연 마포구의 어르신들입니다. 일단은 자랑스럽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부러워하고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약간 설레는 마음도 있고 또 신기한 것도 있고 또 나도 이런 걸 또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마포구민 체육센터 한편에 시니어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포구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우리 마포 시니어 클럽이 함께 추진한 것입니다. 시니어 클럽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어르신들을 선발해 음료 제조와 판매 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자치구는 공공시설의 빈 공간을 카페로 만들었고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했습니다. 마포구 거주를 하시고 60세 이상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보통 이렇게 미리 바리스타를 따신 분들이 지원하시기도 하는데
없으신 분들은 시니어 클럽 안에서 진행하는 또 별도의 바리스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들으시고 합격을 하시면은 일단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또 손쉽게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 벌써 4호점. 현재 40여 명의 어르신들이 시니어 카페에서 일하고 있고 일주일에 2, 3일 하루 6시간씩 일하며 월 3, 40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결혼이나 추가 매장 개장에 따른 별도의 인력 교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몰랐는데 보고 하니까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거를 할 수 있는 도전 의식이 생기는 거죠. 소소하지만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치구와 노인 전담기관이 만든 일자리 사업들이 노년의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쉼터는 모두 26곳에 설치되며 1,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곳에는 에어컨과 샤워 시설, 그리고 TV가 설치돼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목욕 차량 석 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 목욕 차량은 고속터미널과 종강역 등 5개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특별 대책반을 구성해 폭염 시간대 노숙인과 쪽방촌 밀집 지역을 순찰할 예정입니다. 자사고가 폐지된다고 당장 일반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닐 거니와 반대로 자사고가 유지된다고 전체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나와 다르면 틀리다는 이분법적인 이념 논쟁 아래서 행여나 아이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뉴스라이브 맞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